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의 카르텔이 끝은 어디일까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이재명과 절친인 것으로 드러나서 공정한 탄핵심판이 불가능하니 탄핵심판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들끓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미선 재판관 역시 이재명과 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살려준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죠.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로펌인 YK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충진 변호사는 이미선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수십억 원대의 주식 불법 거래 의혹을 받았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금 이재명에게 목을 메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권순일과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한솥밥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순일은 대장동 50억 클럽에 명단이 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그리고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는 등 여러가지 직무를 수행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재판받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권순일 역시 기사회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특히 이재명이 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될 그런 위기에서 권순일 전 당시 대법관이죠. 권순일 대법관이 나서서 구해준 그런 당사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권순일은 당시 이재명의 대법 선고 전후로 여러 차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김만배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김만배가 권순일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로 나서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알려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후 권순일은 대법관 퇴임 이후 김만배 소유의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서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아서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은 재판 거래 당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장을 시켜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그런 권순일과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미선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남편이 아니더라도 이미선의 판결 내용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미선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도 드러난 셈입니다. 인터넷 매체인 더 퍼블릭에 따르면 법무법인 YK 홈페이지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오충일 전 부장판사가 공동대표로 올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두 사람을 검색해보면 권순일은 대법관 역임 권순일 대표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고 오충진 전 판사는 부장판사 역임 오충진 대표 변호사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충진 변호사와 권순일 사이의 관련성은 한 다리만 건너뛰면 이재명과 이미선 사이의 연관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재판의 중립성을 의심해볼 만한 관계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이미선 남편은 오충진, 권순일과 같은 법인, 이미선 남편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 이미선 남편이 거래정지 직전 주식 대량 매도, 이런 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충진 변호사는 불법 주식 거래 의혹이 터진 이후인 지난 2019년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내부자 정보나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려서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 내용과는 무관하게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사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이번에 정계선 재판관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하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계선의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당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정계선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정계선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관련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문영배는 SNS 활동 때문에 좌편향 논란이 불거졌죠. 그런데 그 SNS 계정을 비활성화시켜버렸습니다. 언론들의 취재 결과 25일 어제 저녁부터 문영배의 X 계정에는 계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이렇게 표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X는 본인 스스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 혹은 X가 계정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와 같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문영배의 X는 이재명이 팔로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팔로잉 목록에 김어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이 팔로잉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퍼나를 대로 다 퍼날려졌는데 뒤늦게 팔로잉을 끊는 것이 더 웃긴 일이죠. 문영배는 특히 과거 창원지방법원에 있을 당시 제3형사부 재판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지방선거에 창원시 의원으로 출마했던 한모 씨가 정규 학력이 아닌 최고 지도자 과정에 다니면서 행정대학원에 다닌다는 명함을 파서 200여 장을 돌린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런 한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당한 중형인 셈입니다. 한모 씨는 당시 선거에서 떨어진 상태였지만 당시 문영배 재판부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유권자들의 판단을 거르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영배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을 때 사석에서 이재명의 유죄 판결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같은 허위사실 유포이기는 하지만 경중에 있어서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훨씬 무거운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문영배는 자신이 창원에서 판결했던 것과는 달리 이재명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영배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균형감 있고 공정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문영배는 탄핵 심판에서 기피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문영배는 SNS 계정 비활성화 조치만으로 자신의 편향성이 바로잡혀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과 좌파들이 그동안 물밑에서 어떤 짓을 벌여왔는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완전히 지금 미천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긴다면 오히려 정체를 드러낸 종북 좌파들을 모조리 도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